카메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돌PD입니다. 딱 한 개 혹은 두 개의 렌즈만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렌즈를 골라야 할까요? 렌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렌즈 추천부터 화각별 촬영 노하우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만의 최적의 렌즈를 선택하는 한 끗이 다른 노하우만 한번 알아두셔도 렌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과 비용을 확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진과 영상을 전문가 수준으로 한 10걸음 발전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먼저 화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각은 쉽게 말해 렌즈를 통해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장면의 범위를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OK 모양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눈에 바로 갖다 대보세요. 그럼 풍경이 넓게 보이실 거예요. 사실 평소 보던 화각이죠. 그리고 이번엔 두 손을 김밥처럼 말아주고 연결해서 망원경처럼 들여다보면 화면이 좁게 보이겠죠. 평소 휴대폰으로 찍을 때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벌려서 확대해보면 찍히는 화면이 좁아지지만 가깝게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마 광각렌즈나 망원렌즈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각렌즈는 휴대폰에서 0.6이나 1배율처럼 넓게 찍을 수 있는 렌즈고요. 망원렌즈는 3배, 5배, 10배 같이 멀리 있는 장면을 좁지만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광각과 망원의 중간쯤을 표준계열 렌즈라고 하죠. 손흥민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광각렌즈로는 축구장 전체가 보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주 작게 보일 거예요. 표준 렌즈로는 축구장의 일부와 함께 여러 선수가 같이 보이겠죠. 그리고 망원 렌즈로는 손흥민 선수의 원샷으로 표정까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카메라의 렌즈 앞쪽을 보시면 1855mm 혹은 50mm 같은 숫자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숫자를 바로 초점거리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렌즈로 들어온 빛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서 상하 좌우가 바뀐 형태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초점거리라는 건 렌즈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기준점에서부터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나 필름까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한 건데요. 50mm 렌즈의 초점거리는 5cm겠죠. 초점거리가 50mm 렌즈보다 200mm 렌즈의 경통 길이가 더 길게 생긴 겁니다. 이때 초점거리가 짧은 광각렌즈일수록 화각이 커져서 넓은 범위를 담게 되고요.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화각은 작아지는 대신에 좁은 범위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화각과 초점거리를 모두 알게 되신 거예요.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렌즈의 종류와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광각렌즈는 초점거리가 35mm 이하의 렌즈를 말하는데요. 화각이 넓어서 풍경이나 건축물 아니면 넓은 실내 공간을 사진 한 장에 담아 설명하기 좋습니다. 다만 실제보다 더 넓게 보이게 되고 주변부로 갈수록 왜곡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끔 펜션이나 호텔에 놀러가 보면 온라인에서 볼 때보다 방이 더 좁아 보이는 게 바로 광각렌즈의 과장된 특징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피사체는 더 크게 보이게 하지만 배경은 더 작게 보이게 해서 원근감이나 입체감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합니다. 표준 렌즈는 초점거리 35mm에서 70mm 사이의 렌즈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자연스럽고 편안한 화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장면이나 인물 촬영에 적합하죠. 왜곡이 적기 때문에 제품 사진을 찍을 때도 많이 쓰입니다. 망원 렌즈는 초점거리 70mm 이상의 렌즈를 말하는데요.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당겨서 크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인물 클로즈업, 공연, 스포츠 경기, 야생동물 촬영 시 많이 사용됩니다. 화각이 좁기 때문에 프레임에서 원치 않는 요소를 제거해서 피사체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각렌즈보다 배경을 흐릿하게 날려서 인물을 강조하기에 좀 더 유리합니다. 다만 얼굴과 배경이 좀 더 평면적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실물보다 살짝 부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손으로 그냥 들고 찍을 경우에는 조그만 움직임에도 흔들린 사진이 찍히기도 해요. 그럴 때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삼각대 혹은 모노포드 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줌을 많이 당겼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스마트폰용 휴대용 삼각대가 필요하시다면 추천하는 모델을 고정 댓글에 달아뒀으니 한번 참조해주세요. 렌즈의 종류는 또 화각을 바꿀 수 있는지 유무에 따라 단렌즈와 줌렌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렌즈는 렌즈 앞을 보시면 초점거리가 35, 50, 85mm 이렇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줌렌즈보다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담을 수 있고요. f1.4나 f1.8 같은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줌렌즈는 1855, 2470처럼 초점거리의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렌즈 하나로도 다양한 화각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광학적인 품질 면에서 단렌즈보다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최대 개방할 수 있는 조리개 수치가 단렌즈보다는 어두운 편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품질 차이는 미세하기도 하고 한두 스톱의 밝기 차이는 ISO나 셔터 스피드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죠. 줌렌즈의 종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브랜드마다 고유한 라인업을 다르게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여행을 다닐 때에는 렌즈 교체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광각부터 망원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2470이나 24105, 18105 등의 화각이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어떤 렌즈로 시작하면 제일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께 단 하나의 렌즈만 선택해야 한다면 사람의 시선과 비슷한 50mm 표준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를 내 눈의 연장이라고까지 했던 브레송뿐 아니라 여러 대가들도 50mm 렌즈를 주력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50mm는 왜곡이 덜하고 조리개가 밝은 편이기도 하고 화질도 좋고 가볍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이런 잘 알려진 장점 외에도 제가 50mm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 폰카메라에 익숙해진 나의 넓은 시야보다 조금은 당황스러울 만큼 사람이 가깝게 보이는 렌즈이기 때문입니다. 표준 렌즈가 사람의 시선과 비슷하다고 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면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두둥하고 다가와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뷰파인더 속으로는 오히려 좀 좁게까지 느껴지는 그 답답한 포인트가 바로 좋은 사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안 신기한데 카메라로 보면 신기해요. 참 신기하죠? 한편 50mm 렌즈는 만능 렌즈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장면을 잘 표현하기 때문인데요. 풍경을 넓게 담으려면 내가 뒤로 가면 되고 좀 더 클로즈업 하려면 가까이 가면 됩니다. 손으로 줌을 돌리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된다고 해서 일명 발줌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먼 곳은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찍으면 되고 생각보다 가까운 건 뒤로 빠져서 찍으면 잘 찍히는 만능 렌즈예요. 그런데 간혹 조리개를 너무 열다 보면 자칫하다가는 원하는 부분보다 초점이 너무 날아가기도 해서 처음으로 사진을 시작할 때 기본을 잘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렌즈입니다. 이렇게 50mm로 시작해서 충분히 적응하셨다면 그 다음 순서로는 35mm 단렌즈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35mm는 평소에 카메라에 바디캡 대용으로 그냥 물려두고 실내나 야외 촬영을 모두 찍기에 좋은 렌즈입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배경도 찍히면서 인물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화각이거든요. 일명 카페 렌즈라고도 하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그냥 담기에 딱 좋은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씩 넓은 화각에 적응하셨다면 이제 슬슬 클로즈업에 대한 갈증이 생기실 텐데요. 그때 바로 여친 렌즈라고도 부르는 85mm나 135mm를 한번 도전해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화면에 주제만 꽉 차게 담기가 쉬워지거든요. 특히 애인이 있으시거나 웨딩 사진을 찍으신다면 아마 벌써 지르셨을 거예요. 뭔가 상대방이 나를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까지 멀어졌는데도 화면에 인물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망원 렌즈를 한번 써보시면 한동안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사진작가들이 흑백 사진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컬러 사진보다 훨씬 간결하고 강렬하게 주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mm 이하의 광각 렌즈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광각 렌즈는 스마트폰 화각으로 눈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꽤 어려운 렌즈에 속하거든요. 예를 들어 24mm와 50mm 렌즈의 화각 차이는 단순히 2배 같지만 같은 센서에 담기는 면적 기준으로는 4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현실을 잘라내서 사진에 담는 과정에서 표준이나 망원 렌즈보다 훨씬 넓은 그림이 찍히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도 많이 담기게 된다는 뜻이 되죠.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단순하게 구성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광각을 잘 다루는 분이 진정한 실력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전에 필름 사진을 많이 찍을 때는 28mm 렌즈를 가진 미노타 TC1이나 니콘 AF600을 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정말 좋은 느낌의 화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렌즈 종류가 많은데 광각부터 망원까지 한 번에 다 사버리는 건 어떨까요?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듯이 모든 화각을 커버하는 건 많은 작가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화면 구성할 때 유연성도 커지고 촬영 목적에 따라 바로바로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런 방식은 비용도 많이 드는 건 물론이고 생각보다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렌즈를 보유한다는 의미는 곧 모든 화각을 마스터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화각마다의 표현 방식을 체득하지 않았다면 렌즈가 많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 바로 최적의 렌즈를 고르기도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잘 맞는 화각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섣불리 확장하기보다는 하나의 렌즈로 충분히 촬영해봐서 장단점을 몸에 익히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내 시선에 가장 잘 어울리는 화각은 바로 이거다 하고 하나라도 발견하는 것이 사진 생활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길입니다. 그럼 드디어 궁극적으로 1개 혹은 2개의 단촐한 렌즈 세트만 남긴다고 했을 때 어떤 구성이 가장 좋을지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최종적으로 렌즈를 남기기 전에 일단 사진에 처음이시라면 50mm로 한번 시작해 보시고 앞서 알려드렸던 순서대로 화각별 특성을 익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만 남긴다는 건 사실 좀 욕심이에요. 그렇게 초보 단계를 지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범용성을 위해서 2470 정도 근처대의 줌렌즈 하나를 보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딱 2개를 남겨야 된다고 하면 줌렌즈에다가 35mm나 85mm 단렌즈를 용도에 맞게 추가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줌렌즈와 단렌즈 화각이 겹친다고 해서 단렌즈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줌렌즈로 쓰면 화각을 의식하면서 돌리는 게 아니라서 느낌도 많이 다르고요. 아무튼 이렇게 2개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그 외의 렌즈는 확 지르지 마시고 일단 먼저 렌탈해서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결국 나의 주무기는 한두 개로 좁혀져야지 중요한 순간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관우의 청룡 언월도나 타이슨의 훅 어퍼컷 콤보 같이 말이죠. 그러면 다양한 화각에 미리 간단하게 적응해 볼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이죠. 특정 화각에 맞춰서 자기 휴대폰 카메라의 배율을 찾아서 한번 싱크를 맞춰보세요. 그리고 그 화각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50mm 렌즈의 경우는 폰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2배 정도에 놓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화각별로 호불호가 나뉘게 되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16mm부터 500mm까지의 다양한 렌즈를 경험하고 나서 느낀 건데요. 평소에 렌즈를 3개 이상 들고 다녀도 갈아 끼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렌즈를 바꾸기보다는 살짝 거리를 움직여서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즐기기 위해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기에게 맞는 주력 렌즈 하나가 가장 좋고요. 추가로 다른 화각의 렌즈 1개 정도만 가볍게 들고 다니시면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사진을 즐기기도 전에 장비에 치이면 안 되잖아요. 대신 그걸로 많이 찍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영상에서의 렌즈 구성은 사진과 조금 다릅니다. 영상이라는 장르는 샷이 시간에 따라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화각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영상 구성과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화면 크기가 계속 다양하게 변해야 되거든요. 넓은 그림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표준 화각으로 스토리를 이어가고 클로즈업을 통해 인물의 감정을 강조하거나 디테일을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50mm 렌즈 하나 혹은 적은 수의 렌즈로도 해결은 가능하지만 그 한 끗 차이가 전체적인 영상의 퀄리티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촬영 공간의 제약이나 변수까지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영상 촬영에서는 다양한 렌즈가 쓰이게 됩니다. 영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정 샷에서 주로 쓰이는 렌즈가 나름 공식처럼 정해져 있기도 한데요. 24mm는 풀샷 혹은 배경에 인물이 들어있는 촬영에 많이 쓰이고요. 35mm는 무릎에서 얼굴까지 담기는 니샷 정도 화각에 많이 쓰입니다. 50mm는 만능 렌즈인 만큼 풀샷, 바스트샷, 클로즈업샷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죠. 85mm는 바스트샷이나 클로즈업샷, 마지막으로 135mm는 얼굴이나 표정을 위주로 담거나 인서트 컷 같은 클로즈업 촬영에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크기를 찍어놓으면 확실히 편집 단계에서 꽤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어떤 감독님들은 줌 렌즈를 사용하더라도 렌즈 위에다가 특정 단렌즈의 화각을 표시해놓고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영상 촬영이나 사진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왠지 막 남 얘기 같고 삼각대다 조명이다 마이크다 해서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어떤 분야나 진지하게 접근하려면 기본적으로 장비값이 많이 들잖아요. 물론 스마트폰 하나로도 비교적 저렴하게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시절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영화 찍었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용 액세서리도 엄청 종류 많은 거 아시죠? 폰은 그야말로 기록 장치일 뿐이고요. 촬영 현장에서 보면 그냥 트랜스포머가 돼버립니다. 이번엔 제가 여행 PD로서 여행 영상 콘텐츠 촬영 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렌즈 조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행은 바쁘게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특성상 중간중간 렌즈를 교체할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다시 찍어야지 하고 생각해도 그 장소를 다시 올 기회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을 매의 눈으로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간혹 멀리서 멋진 풍경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망원으로 당겨서 찍어두는 습관이 꼭 필요해요. 괜히 안 찍고 가까이 가서 보면 구도나 빛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봤던 그 느낌이 절대 안 나거든요. 여행에서만큼은 지금 아니면 나중은 없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미리미리 1정도 당겨서 촬영하는 부지런함도 필요합니다. 일단 내 눈에 한번 들어온 멋진 구도와 빛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다양한 화각으로 찍어두세요. 언제 날이 흐려질지도 모르고요. 부지런히 찍어두면 나중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멋진 장면을 추가로 발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여행 촬영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꼭 필요한 샷은 부지런히 찍자. 그래서 원래 여행 촬영 감독은 혼자 제일 유난을 떨게 됩니다. 남들은 괜찮은데 혼자 바빠요. 그래서 촬영 시간도 고려하다 보니까 촬영을 2명 정도로 구성해서 각자 화각을 나누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촬영이 됩니다. 한 명은 2470이나 2405 렌즈로 인물을 팔로우하거나 메인 촬영을 맡고요. 다른 한 명은 1635나 70200 정도의 광각과 망원 계열을 갈아 끼면서 풀샷과 인서트를 찍게 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찍는 경우에 다양한 컷이 많이 담겨서 결과물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혼자 찍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광각부터 망원까지 다 커버할 수 있게 구성을 해야 되죠. 때로는 줌 렌즈의 4K 사이즈로 최대한 많이 찍어서 편집 단계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가끔 결혼식장 가보면 혼자서 카메라 2대씩 메고 찍으시는 작가님들 있잖아요. 렌즈를 갈아 낄 시간도 없어서 그래요. 되게 바쁘거든요. 요즘은 상황에 따라 삼각대보다는 짐벌을 많이 쓰기도 하는 편입니다. 드론이나 액션캠, 360도 VR 촬영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오디오는 별도의 인터뷰나 수음을 해야 될 이슈가 없다면 최대한 카메라의 프론트 마이크로 현장음을 담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행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과 순발력, 그리고 물건을 안 잊어버리는 습관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잃어버린 렌즈캠만 해도 꽤 될 거예요. 전 평소에 사소한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집에서 나갈 때 서두르다가 필요한 걸 놓고 나간다거나 외부에서 이동 중에 딴 생각하다 뭘 두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간 적이 간혹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실수가 일과 연관될 때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을 바짝 하는 편입니다. 한 15년 전쯤 해외 촬영 초창기 에피소드인데요. 해외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대기하던 중에 일행 중 한 명이 장비 가방 하나를 의자 밑에 두고 비행기에 탄 적이 있었어요. 서두르다가 깜빡 놓친 거죠. 다행히 중요한 장비는 아니었고요. 일정을 마치고 그 공항에 돌아올 때 다시 장비를 찾게 되었는데요. 중간중간 공항에 영어로 통화하면서 수소문하느라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하나씩 챙기는 습관이 몸에 뱄습니다. 촬영 전에 전체적인 일정, 예산, 항공, 비자, 숙박, 이동수단, 날씨, 장비 리스트, 촬영지 정보, 출연자, 의상, 소품까지 세세하게 엑셀 시트로 체크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는 혹시 모를 실수를 줄이게 되면서 촬영 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경험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늘은 카메라 렌즈의 종류와 화각별 활용법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부터 현장에서의 경험까지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렌즈가 사진이나 영상의 구도와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만의 크리에이티브한 시선을 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고가의 렌즈를 선뜻 구매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화각을 약식으로라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양한 화각에 눈이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좋은 장면을 전문가처럼 자연스럽게 툭툭 담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